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KNN 대표 이글라이스 박경익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무슨 군대 관중성하는 줄 알았네. 네네. 예. 군대는 육군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해병대 다녀왔습니다. 해병대세요. 예. 어쩐지 박경익 군대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박경익 네. 이렇게. 예. 천천히 해야 돼요. 그 3박자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박경익. 그 천천히 네. 빨리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스타카토 하면 안 되고. 네. 두 글자는 또 그 두 글자 박자를 3박자에다 맞춰야 돼요. 네. 저 아는 선임이 이름이 원이었는데 원. 네. 김원 이렇게. 그거 근데 박자 감각이 없으면 네. 틀렸다 안 틀렸다도 잘 모르겠네. 그걸로도 엄청 뭐라 그래요, 선임들이. 아 그래요? 네. 네. 박자 맞춰서 하라고. 박자 맞춰서 하고. 네. 야, 그 박치들은 힘들겠는데. 쉽지 이거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 관등 성명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일이에요. 네. 박경익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날씨가 좀 꽤 추워졌죠. 맞습니다. 주말에 네.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친구 사회 봐준다고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 네. 사회 보. 잠깐 그 인천 올라갔다 왔는데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서울은 더 추웠는데. 네, 서울 심지어 비가 내렸어요, 토요일 날. 맞아. 잠깐 그 찬바람 쐈다고 응. 코가 꽉 막혔어요. 어머머머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산 살다가 올라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렸습니다. 예.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예, 서울이랑 여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5도 차이 나더라고요. 요즘 조심하셔야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군요. 정말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말마다 날은 다니시는 거 네, 같아. 고등학교 친구, 일요일엔 친척 누나, 어. 이번 주는 대학교 동기. 바쁘다. 12월에도 쭉쭉쭉 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힘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가 조금 막혔지만 네네. 우리 이제 뉴스 한번 해봐야죠. 맞습니다. 박경익 뉴스. 네, 박경익 뉴스 시작하기 전에 네. 또 특별 선물 한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폭소로 날려드릴 코믹 뮤직 체력극 연극 신바람 3대. 오는 12월 29일까지 B&K 부산은행 좋은극장 1관에서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신바람 3대 연극 티켓 원하시는 분 오늘 또 퀴즈가 나가거든요. 네. 퀴즈 정답과 함께 3대라고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뽑아서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을 수 있는 연극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난 재밌는 연극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빗땡코인 올해 말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 돌파 전망. 네, 비트코인 네. 열기가 굉장합니다. 지난 5일이었죠. 네. 7만 달러 선을 밑돌던 빗땡코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 이후 네. 연일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9만 3천 달러까지 돌파를 했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봤거든요. 네. 1억 2,900여만 원. 와우. 이게 그러니까 또 최고가를 경신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나 무슨 말인지 몰라. 한 주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빗땡코인 하나에 거래가. 예. 거래가 하나가 네. 와. 하나가 이렇다고요? 굉장합니다. 와. 네. 이 빗땡코인이 상승세가 잠깐 주춤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잠깐 이 주춤했던 배경에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요,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하면서 네. 인하를 하지 않겠다. 금리 그래서. 인하를 하는 것이 빗땡코인이랑 연관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12월에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파월 의장의 이 통화 긴축 선호 발언, 네. 가상자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12월 금리 인하는 생각했던 것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네, 내년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네. 가상 자산의 규제 완화, 음.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 등 가상 자산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더욱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뭐요? 비트코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오늘 올 거. 그게 제일 사람들 관심이 계속 쏠리고 궁금하겠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 지난 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쫙 올랐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이제 네. 1차로 그 영향이 또 왔는데 네. 또 오를 수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 미국의 달러 가치와 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렵더라. 쉽게 좀 최대한 설명을 네. 해드려볼게요. 네. 미국의 경우는요, 지난 2014년 이후로 금 생산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적정량의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금 엄청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 이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금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이것을 막기 위해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네. 화폐를 엄청 찍어냈어요. 네. 그 달러를. 달러를 많이 찍었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여윳돈이 좀 생기겠죠. 네. 그럼 그 돈으로 금을 또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금으로 쏠리는 자금을 좀 막아야 된다. 금으로 자본이 너무 쏠리면 달러 가치가 또 내려가니까 이를 막고자 했던 게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을 유도하려고 한 네, 거죠. 비트코인. 예, 네. 비트코인. 특별히 이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이 아니고 이게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몰리면 금으로 쏠리는 자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과 이 가상화폐 맞습니다. 요 조율들이 있구나.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네. 또 이제 여윳돈이 좀 생기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예. 이 여윳돈이 또 어떻게 되는지. 네. 비트코인은 진짜 실체가 없는 네. 말 그대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 이 서사 이런 걸 중요시 여긴대요. 서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굴곡이 있을수록 네. 더 열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돈들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달라지는 건데 네네. 예.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와 달러 가치와 금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맞습니다. 정도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그 정도도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네. 무엇이냐? 네. 가상화폐잖아요. 너무 이런 열기 때문에 네. 또 막 무리해서 그래 그런 거 가상 뭐든 자산 안 되죠. 산다거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도박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 미래를 또 예측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사회사회님이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하시면서 맞습니다. 주셨어요. 네. 이거 뉴스 전하시기에도 네.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공부해야지만 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설명해서 이 달러가 세계 4대 통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를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으로 쏠리는 그 자산을 이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다 전략적인 보니까. 겁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고 맞습니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꽤 많다. 네. 네. 그런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퀴즈를 좀 드려야 되겠죠. 네, 퀴즈 드려야죠. 네. 제가 앞서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달러는 세계 4대 통화 중 하나입니다. 네. 세계 4대 통화, 미국의 달러, 음. 영국의 이것, 유럽연합의 유로, 네. 일본의 엔화. 네. 까지 4개입니다. 자, 영국의 이것. 아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미국의 달러,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화, 그리고 영국의 이것. 요거를 맞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정답 올라오지요? 네. 벌써부터 올라오네요. 요즘 하도 요즘에 네.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 이거 있냐? 아니지. 네. 이거 비트코인 있냐? 이렇게 그쵸. 서로 물어보면서 그것으로 이제 안부를 묻죠. 네. 나는 없어 막 이러면서 괜히 안타까워하잖아요. 맞습니다. 관심도 없다가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이 비트코인을 따로 막 사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이런 걸로 이제 뭔가 수익을 얻기 시작하니까 친구들 그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난 주변에도 잘 없어. 얻었다는 사람. 근데 막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와. 8836번님.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것 케이크 먹고 싶네요. 그쵸? 나도 이거 케이크 좋아하는데. 네, 이것 케이크. 앞서 또 해병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네.
군인의 그 전투 식량으로 이것 케이크가 있어요? 나와요.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겠지 당연히 거기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훈련 중에 먹으면. 야. 예. 굉장합니다. 난 초코머파이만 생각했는데 군인은 요거 케이크도 나오는군요.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납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힌트. 무게 단위도 이 말입니다. 예. 무게 단위도 이 말이다. 우리나라 그 피트니스 센터 가면 이제 킬로그램으로 재잖아요. 네. 미국은 요걸로 하죠. 요걸로. 저 좀 똑똑한 듯 하면서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예. 자, 영국의 화폐. 영국은 뭡니까? 정답은 파운드. 파운드가 네. 정답이었습니다. 파운드였습니다.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네. 유럽연합 유로, 일본의 엔화. 예. 일본의 엔화가 세계 4대 통화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래요? 좀 신기했어요. 오. 엔화가 그렇죠. 그렇죠. 예. 세계 4대 통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달러의 약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 그래서 항상 이 금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 네. 자, 파운드 많이 맞춰주셨고요. 네. 보니까 지금 들어갈까요? 이런 얘기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자 개인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 2160번님께서 1파운드 1,769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렇다고 검색해 하네요. 보셨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부가 아니지 4부로 넘어가서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릴게요. 반가워 나의 첫사랑 더 윈드. 푸른 바다 쏟아지는 햇살 반가워 나의 첫사랑 12시 방향에 갑자기 나타나 남은거리는 불과 7m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그럴수록 어색해져 난 이렇게 눈도 잘 못 맞추고 목소린 떨리지만 진심이야 지금 너를 향한 내 맘 헷갈리지 마내 맘속 청춘의 밤 작은 문을 열어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우리 경제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바로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뉴스.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핵주먹은 없었다. 세기의 핵주먹 타이슨이 19년 만에 치른 프로복싱 복귀전에서 31살 어린 유튜버 복서에게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AP통신 등에 따르면요.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AT&T 스타디움에서 열린 타이슨과 제이크 폴의 복싱 헤비급 경기에서 네. 타이슨이 0대3으로 판정패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는 프로복싱 정식 경기로 인정받긴 했으나 네. 3분 12라운드로 치르는 일반 경기와는 달리 고령인 타이슨을 배려해서 2분 8라운드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타이슨은 경기 초반 날카로운 펀치를 날리기도 했지만 3라운드부터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시종일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네. 폴도 유리한 흐름으로 끌고 가긴 했으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습니다. 지루한 경기에 화끈한 격돌을 원했던 팬들의 야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50승 6패였던 타이슨의 전적 이로써 50승 7패가 됐습니다. 타이슨은 경기 뒤에도 그래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폴은 그와 함께 링에서 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인기 너튜버인 이 폴, 그간 공격적인 도발과 자극적인 경기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번 경기 땡플리스에서 생중계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로 타이슨은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억 원. 네, 이만큼의 대진료를 받았고 네. 경기를 기획 주최한 폴 측은 무려 4천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와. 이건 승패를 떠나서 네. 상당히 굉장합니다. 두 분들에게는 네.
이 경기 한번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경기였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와.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또 이번 경기를 두고 말이 많았거든요. 네. 이번 경기가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네. 이제 땡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6천만 가구가 동시 접속을 와. 하면서 와우 버퍼링 이 시스템이 위태롭게 했다고 합니다. 이 버퍼링이. 진짜 인기가 많군요. 네. 오. 이에 시청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네. 경기 화면보다 버퍼링 화면을 더 많이 봤다. 어. 우리가 본 것은 타이슨의 엉덩이뿐이었다.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너무 끊기다 보니까 야. 제대로 못 봤나 봐요. 근데 이 정도로 폭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쵸. 예, 준비가 좀 미흡한 거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이슨 저도 뭐 이 타이슨의 세대는 아니지만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얘기만 들었지 저도. 맞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있었다는 것도 오늘 알았는데 네. 엄청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굉장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신 네. 타이슨 씨구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그런 프로복싱 선수랑 네. 너튜버랑 이게 그러니까. 대결한다고 하니까 더 뭔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대가 아니라 그 네. 링 위에 쓴 것 자체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7세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경기를 일단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경이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밀리긴 했지만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상당히 빠릅니다, 주먹이. 오, 네. 아직도. 네.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문제를 한번 내는 게 좋겠죠? 네네. 네, 문제 내볼게요.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세기의 핵주먹이자 19년 만에 링 위에 오른 타이슨.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의 인기 여전했습니다. 네. 자, 그의 풀 네임은 무엇일까요? 풀 네임. 이것 타이슨입니다. 풀 네임. 나 모르는데. 자, 샵239이 건담 보시면 기문자 100원. 자,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자, 타이슨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타이슨. 땡땡땡 타이슨이네요. 보니까 정답 보니까. 땡땡땡. 바로 또 정답 마구마구 올려주고 계십니다. 핵주먹. 네. 사실 연령을 생각하면 그 경기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57세 되죠. 대 27세. 1104님. 마음이 널 보면 부풀어 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노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방? 네. 힌트가 노래방? 예. 여러분 더 헷갈리시나요? 어떤가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게 그 명칭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데 아마 공식 명칭은 이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네네. 노래방에 있는 그것이다. 맞습니다. 예. When I will running, 부풀은 이 사랑 요 당시에 이제 전성기 때는 핵주먹 타이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제 경기를 아까 귀를 물었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끌고 가면 핵 이빨 타이슨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겨야 하시는 분이군요. 그쵸, 뭔가 예. 승부욕이 대단하신 분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귀를 묻었다고 하니까. 네. 나는 20살 어린데 질 것 같아요. 8307님.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요. 예, 그죠? 저도 예. 자신 없습니다. 예. 네. 이분이 그래도 핵주먹이신데. 그럼요. 연령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자, 근데 풀 네임은 무엇입니까?가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풀 네임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네. 그래서 노래방. 예, 노래방 가면 뭐 마이크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예, 마이크 필수죠. 타이슨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클 주신 분도 많으시네요. 네. 마이클과 마이크는 상당한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마이클 타이슨이라고도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식 명칭. 정식 명칭 예, 마이크 마이크. 타이슨으로. 네. 뭐 마이크 타이슨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크만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무서웠죠. 전성기 때 그냥 무서웠어요. 1104님. 그러게. 뭔가 그 카리스마가 엄청난 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타이슨 그 경기 소식 전해주셨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옛날 뉴스 남았잖아요. 네. 자, 옛날 뉴스 남았습니다. 옛날 뉴스. 오늘은 몇 년도로 가나요? 1970년대로 가고 있습니다. 70년대? 네. 와, 70년대 어떤 뉴스가 진짜 궁금하다. 네. 가봅니다. 세 번째 옛날 뉴스. 1970년대
데이트 백서. 70년대 데이트? 네. 어. 자, 경향신문이고요. 1975년 11월 10일 기사입니다. 네. 오늘의 젊은이. 대학생들의 데이트는 어떤 양태를 띠고 있을까? 한 조사를 보면 그들은 남녀 모두가 데이트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구미식 데이트.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구미식. 네, 구미식 데이트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 행동은 아직 우리 전통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색적이며 피상적인 상태로 실행되어 특이하다. 조사 대상이 된 학생 중 남학생 98%, 여학생 100%가 데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91%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첫 데이트를 갔는데 여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가 68%로 가장 많다. 첫 데이트 경험. 맞습니다. 자, 데이트 유형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다. 다방에서 만나서 서너 시간 데이트를 하며 500원 이내의 비용을 지출하며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경제적 데이트가 많다. 500원. 와, 너무 좋다. 데이트의 비용은 대부분 남자가 부담하는데 남자 한 번에 여자 한 번에 이런 철저한 동등형도 10%나 된다. 더치페이 동등형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데이트를 하며 하는 일은 산책이나 교회로 나간다든지 영화 구경, 음악 감상 등이다. 이들이 어느 정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서로 간에 호칭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호칭. 남학생은 데이트 상대를 성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땡땡씨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호칭 없이 그저 말한다가 54%이며 땡땡씨 라고 부르는 경우는 17%라고 한다. 저 말이에요 하는 간투사를 넣어서 부르는 경우도 8%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향에는 다분히 여자의 태도에 부창부수적인 관념이 스며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창부수적인 관념은 또 어떤 네, 거야? 표현 자체가 재밌네요. 네, 여기서 또 기사 내용 중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문제 주십니까? 네. 자, 데이트가 거듭됨에 따라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되는데 남녀 학생이 대부분 네 번째 만났을 때 손을 잡는다거나 이것을 했다가 46%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체적 접촉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번 만났을 때, 네 번 만났을 때 손을 잡거나 이것을 했다가 4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남녀 학생이 네. 네 번째는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이것을 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네네. 어떻게 접근하실지 좀 봐가면서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답이 궁금합니다. 자, 네 번째 데이트 네 번째 이제 손을 잡아요. 손을 잡거나 요것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근데 맞추시는 분들 나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와. 70년대생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70년대생이라고 해도 네네. 75년에 지금 데이트를 하려면 그쵸. 이거 쉽지 않거든요. 60년대나 그쵸. 더 이전인데 태어나신 건. 기사 중에 이게 전 정말 웃겼어요.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하는 간투사. 이런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 식당 가면 저기요. 네. 저 많이 하거든요.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표현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저 말이에요. 밥은 드셨어요? 아니 근데 네. 누군 씨도 안 부르고 네. 호칭이 없다는 게 저는 되게 그쵸. 재밌었어요. 오. 네. 여성들은 대부분 호칭을 빼고 그냥 얘기한다. 네, 호칭 없이 말한다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50%가 넘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웠나? 그런가? 궁금합니다. 네, 자,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된다. 데이트가 거듭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번째 만나면 손을 잡고 네. 또 이것도 했다. 네. 뭡니까? 손을 잡거나 팔짱을 꼈다. 팔짱을 네. 꼈다. 이게 46%로 가장 많았고요. 예. 무응답자가 43%나 됐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저 말이에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 팔짱을 네 번째 만나면 팔짱을 꼈구나. 네, 손잡거나 팔짱 그거 꼈다고 진짜 합니다. 큰 스킨십이긴 하죠. 그죠, 그쵸, 그죠? 크죠. 손을 예, 잡는 팔짱 끼는 것보다는 거. 훨씬. 네. 네, 여러분들 손깍지. 음. 그러니까 손을 왜 꼈다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아, 깍지 이렇게 손깍지. 예, 하는 네, 거 그쵸.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이 시대는 좀 야해. 네. 그것까지는 안 손깍지도 좀 그쵸. 굉장히 딥한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포옹 많이 주셨고 네. 키스까지 가신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만났을 때는 팔짱을 낀 것도 상당한 그 네. 진전 아닌가요? 그런 거. 1204번님, 요런 문제 낭만 있네요. 세대별로 다름을 알 수 있는 어. 세대 특징을 이해합시다. 네. 굉장히 교과서적인. 감사합니다. 이 세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소식 제가 또 네, 앞으로 또 해주세요. 마구마구 네. 가져오겠습니다. 아, 꼈다고 하니까 방구로 가신 분들 몇 분 보여가지고 네 번째 만나면 방구를 터요? 이야. 저희가 동사를 꼈다로 줘서 그랬다고 네.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당첨자 또 발표해 네.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 8915번님, 6452번님, 1111번님. 그리고 3대 연극 티켓 당첨자 6261번님, 9647번님, 7309번님, 1381번님, 344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저기 코막힌 거 감기 나오시고요. 네. 빨리 좀 컨디션 관리를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적재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뜨겁게 나가고 있어 햇살이 좋은 그런 어떤 날 별빛이 내린 오늘 같은 밤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하늘 아래서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난 사실은 말야 너와 같은 곳을 보면서 별 맞추고 싶나 봐 너를 정말 많이 사